네, 오늘의 큐브 속 사건 큐브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큐브는요, 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대한민국 스포츠, 나아가 나라 전체를 발칵 뒤집은 고 최숙현 선수 사건. 이 고 최숙현 선수를 폭행한 가해자로 지목된 감독과 선수들은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관련 수사를 하면서 주요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은 것을 두고도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건 큐브 이어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이어서 함께하도록 하죠. 자, 저희가 얘기를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이 김규봉 감독은 국회 증인으로 나와서 자기는 폭행과 폭언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고 최숙현 선수가 증거로 제출했던 녹음 파일에는요, 폭언과 폭행 상황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저희가 입수한 녹취록이 있는데 이거를 먼저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뭐하니까? 이 국가대표 다해. 자, 국가대표 다해? 억울하냐? 야, 쟤네들 맨날 맨날 내려가서 다해. 몰라? 그런데 이 돌덩이 야, 끝나고 너 나왔어? 전 끝났다고. 너 나하고 내 얘기할 일도 없어. 예,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좀 불편한 내용이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방송에 공개하기 어려운 내용들은 저희가 변조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근데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이런 정황들이 담겨 있는 녹취록이 사실 비단 이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 녹취록은 향후 수사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요? 네, 지금 뭐 증언들을 봐도 이걸 뒷받침해주는 여러 사람들의 증언이 나오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사람들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증언이라든지 혹은 폭행이 있었다라고 하는 증언에 대한 반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녹취록까지 나왔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뭐 이렇게 반박하기 대단히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법정에서 판결하는 거하고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대한체육회 쪽에서도 이제 김 감독이라든지 모 선수라든지 이쪽 영구 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 다른 한 선수에 대해서는 10년 자격 정지가 내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오히려 더 혐의점을 뚜렷하게 잡고 수사도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여전히 뭐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부인하는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는 어제도 저희가 짚어봤는데 그럼 국회 현장에서 주요 혐의를 부인했다는 이유는 이미 뭐 변호사들이나 법조인들이 좀 조언을 받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이겠죠? 예, 아무래도 지금 그렇게 공식적인 뭐 이런 석상에서 이런 사실관계를 부인했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변호사나 이런 쪽 이제 법을 아는 사람들이 이게 실제로 지금 뭐 징계나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징계가 지금 낮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폭행 사건이나 이런 부분 혐의점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징계 처분 취소를 하는 소송을 해서 이 징계를 취소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법에서 어떻게 판단되는지가 중요한 것인데 이런 공식 석상에서 우선은 지금 명확한 증거가 녹취록이라든지 다른 뭐 관련 선수들의 증언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직접 증거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부인하는 것이 좋고 공식 석상에서도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다 녹화가 되기 때문에 부인하는 것이 좋다라는 조언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행동을 하는 배경에는 결국에 그 소위 이제 언론에서 팀 닥터라고 부르지만 저희는 오늘부터 치료사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치료사라고 불리는 이 안주현 씨 쪽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꼬리를 자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해설들도 있었고요. 지금의 상황은 어쨌든 그 김규봉 감독하고 선배 선수 2명이 영구 제명된 상황인데 그러니까 영구 제명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처벌이 가능하냐 이 부분도 좀 저희가 짚어봐야 되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우선은 지금 이 최숙현 선수가 이 세상을 등지기 전에 뭐 이제 형사 고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했었고 이 관련해서 2020년 5월 29일에 경주 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제 사건을 송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혐의에 대해서 현재 알려진 바로는 이 김 감독에 대해서는 아동
아동복지법 위반. 그러니까는 이 최숙현 선수가 만 18세 이전일 때 폭행을 한다든지 학대를 하게 되면은 예. 아동복지법 71조 1항 2호의 위반에 따라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이 가능한데 예. 이 부분 지금 혐의를 하나를 보고 있고 예. 또 나머지 부분 관련해서는 뭐 빵을 먹게 했다 이런 부분 관련 강요죄 그리고 뭐 이제 항공비가 지원이 되는 것인데도 지원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뭐 돈을 이제 수취한 부분은 사기죄 또 그리고 폭행 혐의 지금 뭐 고성을 지르는 것도 엄밀히 따지면 폭행죄로 이제 해당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예. 그렇다 보니까 이런 폭행 혐의에 관해서 이제 기소를 한 상태고 예. 이 치료사 그리고 팀 선배 2명에 대해서도 폭행 혐의로 각각 이제 기소, 송치를 한 상태로 지금 알려져 있는 상태인데 예. 검찰 단계에서 아직까지는 뭐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사건과 별도로 이제 이 치료사에 대해서 지금 이 최숙현 선수가 여러 가지로 뭐 회라든지 협회 이런 데에도 다 이제 뭐 진정이라든지 이런 통지를 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이와 관련해서 경주시 체육회에서는 오늘자로 성추행, 폭행 혐의로 이제 이 치료사를 고발을 한 상태고 예. 그리고 철인 3종 협회에서도 이 치료사에 대해서 폭행, 추행, 사기 혐의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앞으로 조금 더 어떻게 처벌이 될 수 있는지는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시간을 좀 돌려보면 이제 경찰이 당시에 그 주요 피의자들 구속하지 않은 거를 두고 지금 현재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사안을 두고는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랄까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이게 계속 이제 뭐 이런 구속 수사 관련해서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예. 이 형사소송법 70조의 구속 수사 관련해서 이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내용이 어떤 것이 있냐면 구속의 사유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리고 범죄 혐의에 상당한 의심이 있는 경우에 구속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예. 이 부분이 정확하게 어떤 경우에 그런 구속 수사를 해야 되는지가 단정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는 예. 이 수사기관의 재량에 따르는 경우가 많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는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실제 사실관계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건은 구속 수사로 뭐 진행이 되고 어떤 사건은 구속 수사로 진행이 되지 않는다 예.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비난이 나오는 이유가 이 운동, 이 체육 관련해서는 이 아무래도 선후배 관계라든지 뭐 감독과 선수의 관계가 굉장히 좀 상하 관계가 강하기 때문에 예. 증거 인멸의 시도가 굉장히 많을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이렇게 뭐 불구속 수사를 해서 뭐 증거인멸을 가능하게 한 것은 아니냐 이런 예.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어서 이와 관련해서도 결국에는 이제 뒤에 다시 한번 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법적으로 이제 입법의 문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예. 이런 구속 수사 관련 좀 기준도 마련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다시 한번 이 구속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짚어봤고요. 자, 그리고 그 당시 감독의 횡포가 이 최 선수뿐만이 아니라 최 선수의 부모도 일정 부분 강요를 당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강요를 당했냐? 직접 최 선수의 체벌을 강요했다. 이런 증언이 나와서 굉장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김 평론가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뭐 이번 사건은 전체적으로 내용 자체가 다 반인륜적인 사건일 수 있겠지만 특히나 이 대목은 사실이라면 폐륜적인 그런 예. 부분이 될 텐데요. 이 굉장히 좀 심각한 부분입니다. 2017년 4월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건인데 예. 그 당시에 이제 고인께서 이제 경북 최고를 졸업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실업팀 입단을 한 상태였는데 예. 뭐 어쨌든 여러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제 뭐 부적응을 했든 간에 어쨌든 그 숙소에서 이탈을 무단으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예. 대해서 이제 혼을 내겠답시고 부부죠 이제 그 부모님을 불러서 자신이 보는 앞에서 이거는 어머니께서 직접 야단을 쳐야 될 문제다. 예. 뭐 이런 취지로 이제 직접 뺨을 때리라고 주문을 한 겁니다. 딸의 뺨을 때리라고 주문을 한 것이고 이 상황이 굉장히 강압적이었던 모양인지 이제 모친은 뭐 조금 모션을 크게 해가지고 때리는 신용을 하면서 조금 약하게 때리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넘어가려고 했는데 예. 여기서 더 어처구니 없는 부분은 또 부모가 보는 앞에서 감독이 또 체벌을 했다, 폭행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예,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과거나 학교나 군대에서 그 구타 가혹행위가 있을 때도 예. 대표적으로 굉장히 비인도적인 조치가 바로 남에게 남을 때리게 하는 거였거든요. 네. 이게 그런 사건이 벌어졌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고인 부모의 증언입니다. 예, 굉장히 충격적인 부분이고 감독이 이제 그런 체벌을 부모에게 강요했다는 증언이 나온 것이고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로 충격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핵심 인물입니다. 치료사 안주현 씨입니다. 여전히 행방이 묘연한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논란인 것이 대한체육회가 안주현 씨의 폭행 사실을 이미 인지했는데
알고도 모른 척했다. 뭐 이런 의혹이 있었어요.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수현 평론가님? 네, 이 안주현 씨가 자술서까지 냈었어요. 사실 이 자술서의 목적도 조금 의심을 받고 있는 게 다른 사람들의 혐의는 털고 본인이 다 뒤집어 쓰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심도 받고 있는 건데 예. 이 자술서를 대한체육회에서 접수를 했다면 사실 추가적으로 조사를 하면서 이 팀 닥터라고 불리우는 치료사에 대해서도 정보를 그때 가서라도 파악을 하는 것이 정상이겠죠. 당연하죠. 그때 예.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했느냐 했을 때 정보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답변을 이제서야 예. 이기용 대한체육회 회장이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것은 무책임하고 이제 직무를 어느 정도 유기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일 테고 예. 그리고 이 이제 치료사 같은 경우는 뭐 초창기부터 드러난 거긴 하겠지만 이제 의사도 아니고 예. 의사협회에서도 무자격자라고 단번에 얘기를 했고 물리치료사도 아니고 약간 예. 정체가 불분명한 어떤 자격증만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거든요. 그럼 예. 의료인은 아니다라고 확실히 볼 수가 있을 텐데 예. 그렇다면 이제 체육계에서도 이 사람 체육인이 아니라서 정보가 없어서 몰랐다,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셈인데 그것은 이제 대단히 무책임한 그런 얘기가 될 것이고 오히려 예. 이게 뭐 팀 내부의 필요성에 의해서 고용된 사람이라고 본다면 예. 어쨌든 그 팀은 체육팀인 것이고 체육회 소관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전에는 몰랐더라도 이 사건이 불거진 다음에는 조사를 해서 정보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것이 정상인데 예. 어쨌든 좀 무책임한 변명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근데 이런 사건 다룰 때마다 이게 뭐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된다는 얘기는 하는데 정작 달라진 게 없는 게 사실 현실이라 가지고요. 지금 보면 이게 기관이 한두 개가 아니라 가지고 제가 다 언급할 수도 없습니다. 사실은 뭐 문체부부터 이 사안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는 지적도 있고 경찰 잘못했죠, 경북체육회 잘못했죠, 경주시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뭘 바꿔야지, 어떤 보완책이 있어야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금 불거지지 않겠는가. 해법이 있을까요, 변호사님? 우선은 뭐 지금 이 체육 관련 사건이 최근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네네네. 그때마다도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입법을 고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도 계속 재발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그 사건이 터져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할 때도 지금 최숙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계속 피해를 입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도 못했던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더 실존적으로 입법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탁상에서 그냥 뭐 이렇게 하면은 이런 부분들이 좀 방지되지 않을까 이런 것이 아니라 예. 실제 부조리라든지 폭행 이런 것들을 당했던 피해자들을 예. 불러서 이 입법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문화 자체가 근절이 될 것이냐 예. 이 부분을 조금 더 진지하게 논의를 해서 입법을 해야 될 것이지 예. 그냥 이게 사건이 터졌으니까는 이런 사건은 이렇게 했으면 막았을 수 있을 거예요라고 해서 형식만 취하는 그런 신용만 하는 모습이 되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리고 이게 체육회에서 이런 좀 사건들이 많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결과가 좋고 결론이 좋으면은 그 감독이나 뭐 이런 그 팀 자체의 코치에 대해서 좀 제재를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어떤 회에서는 자기들이 그게 실적이 되다 보니까. 예. 그런데 그런 부분들보다는 사실은 그 개인의 그 선수 개인의 행복이 더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 관련해서도 조금 더 관점의 전환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예. 결국에는 입법으로 많이 풀어야 될 것인데 이 입법과 관련해서 너무 형식적인 부분만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예.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예, 예. 지금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전국 지방경찰청 18개에서 체육계 불법행위 특별수사단을 운영을 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 예. 지금 내일 7월 9일부터 8월 8일까지를 특별 신고 기간으로 해서 폭행, 강요, 뭐 성추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고를 받고 있다고 하니까 예. 만약에라도 지금 이런 피해를 입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빨리 경찰에 가서 신고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분명 이 시각에 저희가 모르는 어딘가에서 피해를 당하고 계신 분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부분이고 마음이 아픈 부분인데요. 이거 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우리 평론가께서는 어떤 대책들이 좀 마련돼야 된다고 보세요? 네, 일단 체육계 내부에 맡겨둘 일은 이제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기대를 했던 것은 그동안의 선수들이나 또 코칭 스태프들이나 세대 교체가 예, 많이 예. 이루어졌기 때문에 옛날 같지 않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여전히 체육계는 사각지대, 인권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고 예. 자정작용으로는 힘들다라는 것이 이번에 드러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체육인 분들을 뭐 폄하하거나 이럴 의도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이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얽혀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예. 예전에 뭐 연극계 미투라든지 이거하고 뭐 비슷한 차원에 있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이제 그 체육계 내부를 무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이게 모두의 문제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예. 문체부는 뭐 담당 부서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인권이라든지 좀 더 폭넓은 어떤 보편적인 접근들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예. 이 문제뿐만 아니라 연예계에서의 뭐 따돌림이라든지 가혹행위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뭐 불거지고 했던 예. 그런 사건들도 있기 때문에 물론 보편적으로 이제 인권 문제나 뭐 체벌이라든지 구타에 대한 문제들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겠지만 당장에 좀 어쨌든
관계자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같이 뭐 공동의 기구를 만든다거나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뭐 피해 접수를 하고 이런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요. 이게 아까 저희가 이슈큐브에서 다뤘던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검사가 검사 수사해가지고 좋은 결론 난 적이 있냐? 이런 얘기하시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최윤희 제2차관에게 특별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체육계 자정을 이 체육계 인사에게 맡긴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체육계 인사에게 체육계 자정을 맡기는 게 맞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최윤희 제2차관한테 지시한 거는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관계자이기 때문에. 예.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것이다. 이거 겹겹의 노력들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체육계 내부에서는 특히 뭐 어느 정도 안착한 사람들은 안착한 대로 자신이 그 구조에 젖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의 불리한 처지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대통령을 포함한 이건 대통령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지만 지금이라도 좀 피해 사실이 있다면 예. 호소할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해요. 군대에서도 구타 가혹행위 건절 안 됐던 이유가 알아서, 예. 그러니까 고참들이 알아서 해라라는 식으로 네네네네. 맡겨놨기 때문에 건절이 안 됐던 건데 그렇다면 좀 대통령처럼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을 포함해서 예. 이것은 이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문제고 신고를 하는 사람이 고자질쟁이가 아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한 메시지가 분명히 예. 정치권에서도 나와줘야 된다고 봅니다. 네, 사건 때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하지 말고 진짜 이번이 좀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다는 게 모든 국민 또 나아가서는 체육계에 계시는 분들의 또 바람이기도 할 겁니다. 오늘 사건 큐브 만나봤고요. 김성수 변호사,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좋습니다.